자, 잠깐 들어보십시오. 일단 이게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어야 되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중개계약서를 썼어야 되는데 이 말 아닙니까? 서로 그냥 그 물건 보는 사람한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보여주고 순진한 사람들은 그냥 저기 자기 본 게 있으니까 덕을 본 게 있으니까 보수를 주려 그러지만 명확한 사람들은 발 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중개계약서가 안 써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내가 계약을 통한 뭐 계약서가 없다고 그래서 계약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예? 중개계약으로서 보수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단순한 뭐 이렇게 중개 이제 우리 보수를 청구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중개 계약이 체결되고 그다음에 중개 행위로 인한 거래가 성사되고 요게 이제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중개 계약이 체결됐느냐부터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했던 활동으로 인해서 그 거래 계약이 체결됐느냐라고 하는 인과관계, 그죠? 그런 것들이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주신 것만 가지고는 사실 그게 소송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사건 사고를 많이 다루는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뢰인한테 말씀드리는 의뢰인이면 중개업자죠. 중개업자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그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중개업자들은 그냥 자료만 하나 덜렁 주고 끝냈대요. 어? 그 해당 그 사이트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직영이란 게 사서 직영한다는 뜻은 아니죠. 임대차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니까 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중개업자의 그 중개 행위로서 체결된 걸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분들은 뭘 했냐 그러면 자료 하나 덜렁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료 하나 덜렁 준 게 중개 행위냐고. 그렇게 이제 제가 반문을 하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게 사건마다 다 이제 그 다 다르긴 한데 대체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냐면은 이걸 만약에 나의 중개 행위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이야기하려 그러면 조금 우리가 판사를 설득할 만한 노고, 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뭐 현장을 뭐 몇 번 가보고 또 어떤 브리핑을 하고 미팅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으면 판사도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게 이 참 좀 보수를 받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그 수고가 크면 클수록 보수가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물론 그 보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법정 최고 한도가 얼마입니까?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도 그래요?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맞아 그렇죠. 참 주거용하고 참 착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0.9% 이내에서 협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정식으로 이제 그 중개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한 경우에도 그 중개업자가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중개보수를 0.4로 하는 경우도 있고 0.5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은 중개계약이 체결됐는지 그런 부분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죠. 승소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각오하고 그 정도를 기대해 두고 소송할 필요가 있느냐 계산을 좀 따져가지고요. 임대차 조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그럼 뭐 지켜봐야 되겠네, 그죠? 그 물건이야 뭐 누구 통해서 여러 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우리가 보여줬으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줬으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하면은 그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게 물건을 우리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저기도 받고 저기도 받았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중개업소 하는 사람 데리고 와요 또.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증인하고 한다니까요. 보수 받으려고, 자기 보수 받으려고. 아는데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다 협력 관계가 되는 중개업소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그 건설회사 임대인 쪽이 회사가 뭐 우리만 봤다 이런 이야기를 뭐 선뜻 하는 거는 뭐죠 뭐줄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모자라거나 자기 방어에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도 계속 녹음을 좀 해놓으시든지 계속 한 번뿐 아니라요. 예. 녹음이라는 게 증거력이 약하니까 녹음 여러 번 조금 해보세요. 한번 계속 진행 상황도 물어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자료가 많이 있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수 청구할 때 근본적으로 그 수고, 노고 이 일을 성사시킬 때 어느 정도 관여 수고를 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담겨 있어야 이제 그 보수도 받을 수 있고 또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조인데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녹음 파일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저 상대방이 지금 그 저기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피하겠죠. 그는 왜냐면 이제 거기는 보수가 주기 싫은 거예요. 그냥 거리를 두려고 하고 소위 말하면 쌩 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접촉을 하시되 접촉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네. 뭐 없는 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노고를 좀 많이 모아 놓으세요. 계약 체결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까지 어쨌든 이게 그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제 재판 가면 사실은 그 여러 가지가 많이 다투어지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많이 나와요. 정말 치사하게 거짓말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실은 프로답게 저는 중개계약서를 쓰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프로답지가 못하더라고요, 다들. 그래도 녹음을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넌지시 그게 중개계약이 체결됐다는 부분을 암시하려 그러면 중개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또, 중개계약에 뭐가 담겨요? 예. 만약 서면으로 쓴다 그러면 계약에 뭐가 담기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보수 아닙니까? 보수 이야기 있었어요. 그러면 중개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제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계약은 문서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한데 그 구두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중개계약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물건을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내한테 보수 얼마 준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놓으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문제가 생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게 정확하지만 계약서를 만약에 못 쓰고 진행한다. 관행상 계약서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혹시 이게 성사가 되면 제 보수 얼마 정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중개 계약 자체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냥 아까 찌라시 같은 거 있죠. 전단지, 그 다음에 정보지 이런 거, 그런 거 하나 계획서 하나 덜렁 던지고 나서 중개했다 하고 하면서 야, 내 보수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제가 그 계약할 때는 뭔가 조금 요령껏 요령껏 녹음도 좀 하시고요.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뭐 결제가 날 것 같냐 회사 같으면 여러 가지 이제 요령껏 둘러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뭐 물건 보여주고 뭐 이런 게 급급해가지고 전부. 그래서 나중에 뭐 도망가 버리면은 뭐 완전 상대방 욕하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다 사람 마음이 자기한테 자기는 돈 안 내고 그냥 결과만 따먹고 싶은 그런 게 다 사람 마음 아니에요. 다.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지금 이제 중개사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런 거죠. 상대방한테 서비스는 받고 싶은데 돈은 덜 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프로가 결국은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참네. 현실이 그런 거니까요. 아까 뭐 중개계약서 못 쓰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에? 그 내가 바꿀 수 없듯이 그 지금 이런 현상도 드문 현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얼마 하셨어요 영업을? 영업을 얼마 하셨어요? 중개사 일을 4년 얼마 안 되셨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 한 20년 차 이상 되는데요. 많이 듣거든요, 이걸. 특히 큰 물건일수록. 그런 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똥파리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면. 똥파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그 디벨로퍼라 그러죠, 회사에. 디벨로퍼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자기도 좀 얻어먹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자기 좀 받고 하려 그러면 이 물건은 저 사람 통해서 얻어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막으려 그러면은 아까처럼 계약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못 쓰신다면 뭐 녹음이라도 좀 하거나 그런 거 돼야죠, 저거들.